민주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복지부가 최근에 개정했거나 또 복지부의 업무 범위에 속한 사안 중에서 진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거나 또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진료 현장의 문제는 의사의 진료권뿐만 아니라 결국은 환자의 건강권, 생명권을 해친다는 점에서 질의드립니다. 세 가지 사안인데요. 먼저 최근에 있었던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강남 A 이비인후과에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건보공단 및 민간보험사 소속 직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수술실에까지 들어가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코 기둥 절개로 출혈이 막 시작된 수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수술이 7분 30초 가량 중단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의사단체가 이 해당 경찰, 건보공단 보험사 직원을 몇 가지 혐의로 고발한 바 있고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형식적인 대답으로 피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문제는 이 민간 보험사의 보험 사기 문제를 보험사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이 미용 목적이었느냐, 또 치료 목적이었느냐, 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의학적인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건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보험사 직원이 경찰이나 건보공단 직원을 사칭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수사 중 밝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별건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복지부가 알아야 될 것은 수술실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 또 수색 과정에 건보공단 직원과 보험회사 직원 참여가 적법했느냐, 그리고 경찰과 건보공단, 민간보험회사 간 유착은 없었느냐 하는 점인데 공단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안인데 지금 장관께서 전혀 모르신다는 것은 보고도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 측에서조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건보공단 직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형사소송법을 들어서 주장을 하는데 건보공단 직원을 참여시킨다는 목적은 절차적인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시킬 수 있는 것이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발행하기 위한 편의 조건으로 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공단의 현지 조사에도 또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그간의 공단의 현지 조사 업무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있어 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공산 이사장과 함께 반드시 이 사항을 파악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건보공단 직원의 어떤 참여 배경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참여 배경뿐만 아니라 현지 조사 전반에 걸쳐서 이와 유사한 문제로 환자가 진료 중에 침해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제가 대리인 형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 현장에 이러한 일이 그간에 있어 왔는데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수사가 이러한 그 진료에 차질을 빚고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사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되고 있는데 의료 현장에 혼란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현재 그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공이 처리가 금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예약을 할 때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등록된 환자들 경우를 제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했는데 성명과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가 무려 51,045건에 달했습니다. 그중에는 2인, 3인, 4인, 심지어는 5인, 6인까지도 이름, 생년월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문제는 개명을 할 수도 있고 연락처나 주소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빼고는 또 다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의료 현장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초진 환자의 60%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진료 예약을 하고 있는데 진료 예약을 하면서부터 접수 진료 준비를 위한 환자 진료 정보 생성이 사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의료기관 122개를 설문해봤더니 새로운 방식을 통한 진료 예약 시스템 준비가 21개소밖에 지금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금지를 했지만은 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만으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환자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인지, 안전하게 관리하실 것인지, 또 진료 현장에서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진료 현장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병원 측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병원에서는 나름대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준비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준비 기간 6개월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고 있다고 끝날 일이 아니어서 예. 제가 이게 시간이 없는 관계에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료 현장의 현지 조사 문제, 최근에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서 비교해서 복지부 검토해서 이번 국감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답변 주시고요. 또 복지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조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감 만료 이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부가 알아야 될 것은 수술실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 또 수색 과정에 건보공단 직원과 보험회사 직원 참여가 적법했느냐, 그리고 경찰과 건보공단, 민간보험회사 간 유착은 없었느냐 하는 점인데 공단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안인데 지금 장관께서 전혀 모르신다는 것은 보고도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 측에서조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건보공단 직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형사소송법을 들어서 주장을 하는데 건보공단 직원을 참여시킨다는 목적은 절차적인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시킬 수 있는 것이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발행하기 위한 편의 조건으로 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공단의 현지 조사에도 또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그간의 공단의 휴대병원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현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공이 처리가 금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예약을 할 때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등록된 환자들 경우를 제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했는데 성명과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가 무려 51,045건에 달했습니다. 그중에는 2인, 3인, 4인, 심지어는 5인, 6인까지도 이름, 생년월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문제는 개명을 할 수도 있고 연락처나 주소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빼고는 또 다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의료 현장에 일단 문정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복지부가 최근에 개정했거나 또 복지부의 업무 범위에 속한 사안 중에서 진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거나 또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진료 현장의 문제는 의사의 진료권뿐만 아니라 결국은 환자의 건강권, 생명권을 해친다는 점에서 질의드립니다. 세 가지 사안인데요. 먼저 최근에 있었던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강남 A 이비인후과에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건보공단 및 민간보험사 소속 직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수술실에까지 들어가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코 기둥 절개로 출혈이 막 시작된 수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수술이 7분 30초 가량 중단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지 조사 업무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있어 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공산 이사장과 함께 반드시 이 사항을 파악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건보공단 직원의 어떤 참여 배경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참여 배경뿐만 아니라 현지 조사 전반에 걸쳐서 이와 유사한 문제로 환자가 진료 중에 침해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제가 대리인 형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 현장에 이러한 일이 그간에 있어 왔는데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수사가 어떤 이러한 그 진료에 차질을 빚고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사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되고 있는데 의료 현장에 혼란이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의사단체가 이 해당 경찰 건보공단 보험사 직원을 몇 가지 혐의로 고발한 바 있고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형식적인 대답으로 피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문제는 이 민간 보험사의 보험 사기 문제를 보험사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이 미용 목적이었느냐, 또 치료 목적이었느냐, 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의학적인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건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보험사 직원이 경찰이나 건보공단 직원을 사칭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수사 중 밝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별건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